비구름이 충청권으로 내려가면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밤사이 충남 부여에 시간당 115mm의 물폭탄이 쏟아져 차를 타고 가던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후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14명, 실종은 6명으로 늘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톤 화물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채 하천 교각에 처박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운전 중인 차량에 물이 차올라 떠내려갈 것 같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차량은 신고 3시간 만에 발견됐지만 신고자 등 2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차량이 교각에 걸려 있고 차량 내부에는 신고자나 아무 인적이 없었고 갑작스레 불어난 물에 50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실종됐는데요. 현장에는 차량 파편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370여 명을 동원해 반경 20km 수색에 나섰지만 워낙 물살이 강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월 관측사상 가장 많은 시간당 115mm의 폭우가 쏟아진 부여군 은산면은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하천이 범람해 주택과 상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고 주민들은 몸만 간신히 피했습니다. 침대에서 자다가 발바닥을 이렇게 짚으니까 물이 첨벙해요. 보았더니 다 돌았어요, 물이. 1시간 사이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청양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산사태로 엄청난 양의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주택 한 채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삼킨 흙더미 앞에서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축가서에 뭐 속상한 건 떠나서 지금 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정이 뭐지 말할 수 없죠. 그냥. 농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청양군 장평면에서는 80대 남성이 농수로를 정비하다 넘어지면서 경운기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고 수확을 코앞에 두고 100동 넘는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보험을 떠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충남에서는 농경지 2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380여 건 넘는 수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대로 된 복구는 시작도 못했는데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대부분 지역에 최대 150mm의 비를 예보했는데 밤사이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비가 주춤한 서울에서도 수해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또다시 큰 비가 내릴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유현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시간당 141.5mm의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이곳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남성 사계시장입니다. 지하에 있는 식자재 납품 창고에서 꺼낸 물품들이 이렇게 악취를 풍기며 쌓여 있습니다. 물건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애써보지만 이미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이 가득 차니까 냉동실이 떠버렸어요. 이렇게 배처럼 떴다가 놔버리니까 다 파손돼갖고 물이 들어가고. 물을 빼고 청소를 한다 해도 악취와 곰팡이로 상품을 다시 보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굉장히 심해요, 악취가. 지금 지하의 물건은 거의 한 90% 이상은 거의 이제 단순한 상태고. 이번 호우로 높이 20m의 옹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무너진 옹벽을 철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다음 주 비 소식에 방수포를 설치하고 옹벽에 지지대도 받쳐놨습니다. 사면 안정화와 옹벽 보강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다음 달 초쯤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비가 내리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9월 3일 입주가 되지 않을까. 지금 무더위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지금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 40여 명은 6일째 근처 체육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실 몸 안 다친 거에 천만다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이 반바지 차림으로 나왔는데 똑같은 차림으로 일주일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서울 강남구 양재천. 소방호수로 진흙을 씻어내고 나뭇가지 같은 부유물들을 걷어냅니다. 구청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 구슬땀을 흘렸지만 피해 구간이 3.75km에 달해 산책로가 제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약 한 달 반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수목 전도된 거 잘라서 반출시키고 가로등 떨어진 거 다시 세워가지고 원상복귀 시키는 거. 그게 이제 주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죠. 폭우 이후 맞이한 첫 주말. 서울 시내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벌어졌지만
수마가 남긴 생채기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최근 강원도와 경북 일대 소나무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기후 변화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윤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해발 800m의 산 정상으로 오르자 굵은 금강송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령이 좋기 수백 년 된 소나무들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소나무가 말라버려 줄기는 허옇게 변했고 껍질은 모두 떨어져 앙상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라 죽는 현상이 이어진 지 10년째. 소나무 재선충 같은 병해충도 발견되지 않아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 2010년 전후부터 이렇게 고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최근까지 총 한 2,000본 내외까지 고사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 금강송면과 인접한 삼척 중봉산. 해발 600m의 가파른 산 정상에도 소나무들이 허옇게 변해 말라 죽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울진의 금강송 군락지에서 시작된 고사 현상은 삼척과 태백산 인근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엔 설악산에서도 고사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기후 변화를 고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기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잎들은 갈변 속도도 상대적으로 약간 늦고 잎이 탈락되는 시간도 좀 늦고 전 지구의 평균 지표 온도가 100년 동안 0.85도 오른 반면 우리나라의 상승폭은 1.8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소나무 숲은 2050년대 들어 현재보다 8% 줄고 2080년대에는 15%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